7월 9일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 후보자는 즉각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 후보자는 하루 종일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 녹취 파일을 통해서 이 거짓 증언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모욕한 것입니다. 변호사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대한민국 정의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게다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부적절한 하고도 의심스러운 만남 등이 이미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도 깨트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의 도덕성의 몰락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청문회였습니다. 이 정권의 검증 부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 주십시오. 국회가 정말 어렵사리 문을 열었습니다. 여당이 반성도 없이 사실상 여당의 태도가 흔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야당이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산적한 현안과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묻지마 추경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묻지마 추경 처리와 나머지를 모두 거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갑자기 경제 원탁 토론에도 이 추경과 걸고 있습니다. 경제 원탁 토론회 왜 우리가 제시했고 국회의장께서 제안을 해서 경제 원탁 토론회를 하자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이 정부의 경제 실정에 지긋지긋해하고 결국 이 정도의 경제 위기에서 정말 원인과 그리고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영영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탁 토론회마저도 지금 갑자기 추경 처리하고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이 원탁 토론회를 그들이 아무리 이 이름에서 실정을 빼느니 안 빼느니 했지만 결국 경제 실정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부 여당은 결국 모든 것을 현금 살포성 가짜 일자리 추경을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이 북한 선박 무단 입항 사건은 국정조사를 해야 될 차고 넘치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정말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안보 구멍의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정조사 그리고 경제 원탁 토론회 모두 즉각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안 처리는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민생 추경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생명안전 뉴딜 관련된 예산 등을 적극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일자리 예산 그리고 현금 살포성 복지 예산은 모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그리고 경제 원탁 토론에 즉각 받아주십시오. 오늘 저희 당은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 중점 법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5일에
여러 가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시국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뭐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 신기술 지원 등 입법 추진한다면서 입법과제를 발표했는데 정말 진정성 없는 이벤트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 경제 폭망 수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그동안의 기업 옥죄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책 전환을 선언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런 정책 전환 선언 없이 지금 민주당이 발표한 법안들을 보면 어떤 법안은 우리 당이 먼저 한 것을 가로채간 법도 있습니다. 이 청년 기본법만 해도 우리 당이 1호 법안으로 이명수 의원이 신보라 의원이 20대 국회 첫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을 이명수 위원장이 청년 미래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한 것입니다. 어쨌든 가로챘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이 법안은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그 밖에 뭐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이라든지 경제활력 제고법도 모두 우리 당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외쳐왔던 법안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진정성 없는 법안 몇 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책 전환을 선언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정기국회에서 위기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7개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25개 패키지 플러스 25 플러스 3개의 패키지 법안을 주요 중점 추진 법안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부담 경감 3법입니다.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국민 지갑을 털어 세수를 늘리고 재정을 확대하려는 가렴주구식 정책에 맞춰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입니다. 쪼개기 알바 방지법, 그 다음 일할 권리 보장법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업 경영 활성화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노동 유연성 강화법입니다. 다섯 번째가 국가재정 건전화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건강보험기금 정상화와 관련된 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생명안전 뉴딜 법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의장께서 조금 더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7개 중점 추진 법안에 25개 플러스 3개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저런 사람이 했던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했던 적폐수사, 정말로 그 수사 결과 하나도 믿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이 지금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해왔던 모든 얘기들의 진실성이 다 부정되는 이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자가 온몸으로 어제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국토부 장관이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주 전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고민하겠다고 하더니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정말로 심각한 부작용 있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한 아파트 가격만 뛰어오른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울,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집값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미 한번 겪어본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7년 민간 택지로 상한제를 전면 확대한 이후에 3년 만에 민간 아파트 공급이 13만 채 이상 급감했고, 당시에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새 아파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찾아보기 힘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 정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하는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이거 역시 기승전 총선 차원에서 국민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장과 싸우면서 경제를 무너지게 하고 그러면서 또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이 정권의 이런 태도,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 속셈까지 뻔히 들여다 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25+3의 법안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언론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장 우려했던 점이 정치 검찰화와 그 다음에 검찰권을 사사로이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치 검찰화와 관련해서는 2015년 양정철과의 회동에서 정계 입문을 제안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파격적으로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올해 4월에 양정철과 또 회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양정철과의 올해 회동을 4월임에도 불구하고 1월 또는 2월로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정치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한 거짓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3월 하순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전격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 주요 요직을 보면 윤석열과 양정철과의 관계에 의해서 검찰총장 후보로 이렇게 지명되었고, 검찰 보직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 윤대진 검사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부패부장으로 있는 이성윤 검사장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감찰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검과학수사부장으로 있는 이성윤 검사장이 2006년 노무현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이었습니다. 한간에는 차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시키고 차기 서울지방검찰청장이 검사장이 누가 되느냐, 윤대진이냐 이성윤이나, 이겁니다. 결국은 정치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장악하는 이런 플랜들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는 우려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권을 공평무사하게, 즉 사사로이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들여다본 것이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그리고 처와 또 장모의 이 사건들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있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가 나타났고, 그것은 아마도 어떠한 뒤의 힘이 작용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되어가지고 태국에서 체포되어서 송환되었던 사람입니다. 경찰에서 7번의 영장이 신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번을 기각을 합니다.
뇌물죄에 있어서 제보자와 뇌물 공여자 간의 대지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해서 영장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ABC를 알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찰은 제보자와 공여자를 대지라라는 얼토당토하는 이런 억지 수사지휘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을 시켰죠. 그런 과정에서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해서 변호사 소개 문제부터 해가지고 어제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거짓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아니라고 버티다가 뉴스타파의 영상이 나옴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 뉴스타파의 영상을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뉴스타파 영상 9분 정도 분량입니다. 한번 보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윤 후보자가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자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윤 전 서장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었고 또 뭐 검찰 감싸기 아니냐는 경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뭐 영장 기각이나 무슨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죠. 없습니다. 예,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과는 배치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근데 그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네네. 2012년 12월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던 윤 후보자가 당시 윤우진 의혹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전시 파이낸스 주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 매매 먼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 여부. 윤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님께서 당시에 무슨 기사를 좀 띄워주셨는데 저도 네. 그 기자들 질문을 제가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던 2012년 하반기에 예. 기자들 전화를 몇 차례 받은 기억은 납니다. 정식 인터뷰 한 적은 없습니까? 신동환 그거 기자랑? 인터뷰하기보다 네. 묻길래 제가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네. 직 중에 네.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그렇게 하죠. 그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초 윤석열 후보자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후배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니 윤우진 씨가 윤우진 씨가 예예. 어디 저쪽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다고. 예예예. 갔더니 얘들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응?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응? 그러면은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네. 어? 그러면서 또 무슨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네. 어? 네.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내가 무슨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얘기인지 어떤지 는 모르겠는데, 네네. 어? 네.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예. 이게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형을 지금 거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 네네. 어?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네네. 어? 그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네. 예. 일단 네가 지금 네. 대진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네.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다음은 윤석열 후보자가 후배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 관련 문자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내게 했는지 여부.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에서 이 문자 관련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문자가 제가 보기에는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 그 좀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저도 그러니까 그 기사가 저는 정확치 않다고 지금 보고요. 아마 무슨 수사 과정에서 뭐 어떤 모바일 같은 것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부정확하게 들어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제가 객관적인 뭐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그 이남석 변호사를 그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자는 2012년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에게 문자 내용까지 불러주며 윤 전 세무서장에게 문자를 보내게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만나 자초지종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예.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해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예.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예. 이남석이 보고 이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디 다른 데 걸려온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예.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예. 전화가 올 거다. 예.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다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았고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만나긴 만난 모양이야. 네, 만났는데 네. 자기가 이제 수사받는 상황이 되니까 네. 윤우진 서장도 이제는 동생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얘기를 하니까 윤대진 아마 과장이 그런 모양이야. 이남석이는 지금 여기 중수부 있다 나간 지 얼마 안 되고 변호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남석이한테 맡기지 말고 네. 사건을 자기가 변호사를 고르겠다 이래가지고 네. 아마 박 변호사라고 21기 부장하다 나간 사람이 네네네. 그 양반을 선임을 한 모양이더라고. 예. 일단은 좀 임시로 네. 이남석이를 이제 보낸 거예요. 예. 자기가 도와주겠다. 자기가 윤대진 과장님 형님 같으면 자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예. 나와가지고 예. 근데 윤대진이는 변호인은 적절치 않다 이래가지고 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거로 내가 알고. 그럼 저 박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는 그 부장님께서는 뭐 좀 나 그거는 몰랐어. 나중에 모르시고 그건 저 윤대진 부장이 그거는 자기네 형제가 예. 자기네 형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거지. 윤석열 후보자는 2012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골프 많이 쳤다는 지금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 내가 네. 쳤죠. 쳤는데 뭐 많이 친 건 아니고. 네네. 예. 뭐 가까운 검사 형이니까. 네네. 네. 우리가 거의 연구원 할 때. 예. 주말에 몇 번 쳤죠. 5월 말쯤 됐는데 나하고 네. 밥을 한번 먹자 하더라고. 점심을.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가끔 만나는 데가 있어요. 밥 먹으면은. 네네. 윤은희 서장 댁 앞에. 그 그래서 이태원 저 만났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식당? 그 밑에 보면은 그 무슨 낙국수인가 뭔가 하는 집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당시 전화 인터뷰에서 윤 후보자는 가까운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네. 예.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쁜 일이 아니에요. 네, 뭐 네. 가까운 사람이 뭐 어디 조사받는다는데 그러면 예. 변호사 소개해줄 수 있는 문제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하여튼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이남석이 보고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변호사법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2012년 인터뷰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윤석열 후보자를 직접 찾아가고 2012년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가고 있죠. 2012년 처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음에 그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 주신 거 인정하셨었는데 아니 제가 여쭤볼 수 있는 후보자님 비켜주시죠. 잠깐만요. 취재진은 2012년 인터뷰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윤석열 후보자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조차도 없다고 했는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되었는데 이 기각하면서 뇌물 공여자하고 그 사실을 제보한 사람하고 대지를 하라. 그래서 다시 영장을 신청하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어제 그 경찰 측 정인이 와서도 하는 이야기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영장 기각 사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혐의한 부분도 2년 뒤에 이렇게 질질 끌다가 윤우진 씨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데 경찰은 5가지 혐의 4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증거가 확보되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을 보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은 검찰이 절대적으로 어기지 않는 철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밀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급기야는 윤우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또 기각이 되는 거예요. 검사가 경찰의 영장을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 또 다른 문제인데 검사가 법원에 경찰이 신청했던 직접 청구하던 법원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소를 하는 것은 검사의 철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된 사건인데 이걸 전격적으로 무혐의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례적인 수사 과정, 이례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작동된 것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자가 친형제같이 지낸다고 인정하는 윤대진 검사의 친형 사건에 저렇게 변호사를 소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왜 숨겼을까? 그 이면이 저희들은 궁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윤대진, 윤석열 두 검사에 대해서는 확언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